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승희 씨는 좋아하는 캐릭터 없으세요? 요즘 우리 아이는 상어 가족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예.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제 그 상어 모자. 악어. 네, 그 모자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샀던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요즘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정말 유명한데 네. 펭귄 모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유명해서 요즘 굿즈까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펭귄이가요? 그렇습니다. 오, 세상에. 펭귄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 있어요, 요즘. 아, 진짜요? 그렇죠. 왜 펭귄이, 아니, 북극 가서 보면 될 펭귄을 왜 그렇게 유명하지? 참 신기할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송희 씨가 한 뼘 차이의 캐릭터가 돼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러면 또 제가 캐릭터를 대야죠. 네. 알겠습니다. 펭수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가 되시길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경쾌하게 한 뼘 차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첫 곡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현지 지도 중에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위 높은 발언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등에 이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었죠. 예. 네, 보기만 해도 뭐 기분이 나빠지는 뭐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고 언급했죠. 네.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이후 우리 정부에는 직접 만나서 관광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또 북한은 실무 회담은 필요 없다면서 문서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활로가 상당히 막힌 지금 이 상황인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이 11년간 방치됐던 우리 측 시설물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뼘 초대석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의 총괄 책임자셨고 현재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심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뭐 현대아산이 설립되기 전에 이른바 뭐 금강산 관광 영세대로 지칭되는 이 대북사업단부터 금강산 사업과 동고동락 해오셨잖아요. 네.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왜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어렵게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도 어려웠죠. 네. 예. 1998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당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1년 전이네요. 네. 그 당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기억나요. 시작을 한 거죠. 배가 처음으로 출발할 때 네. 막 폭죽도 터트리면서 그랬죠. 불꽃놀이도 네. 하고 헬기들이 여러 대 떠서 그 그러니까요. 배가 출발하는 광경도 생중계를 네, 하고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랬었죠. 예, 봤었습니다. 예. 그 당시 사실 이 금강산 사업을 시작할 때가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1998년이면 IMF 때거든요. 네. 그 어려울 때 금강산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와.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정 회장님이 아니시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요새 뭐 중단이 되네 뭐가 그러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좀 궁금한 게 그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뭐 천지가 있는 백두산도 네.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 그 밑에 뭐 평양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있죠. 뭐 개성 쪽도 있을 예. 수 있겠고 그렇죠. 하필 왜 금강산이 그때 당시에 추진이 된 건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금강산은 우리 민족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명산이 된 데에서는 이견들이 없고요. 네. 또 관광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백두산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네. 평양은 또 갑자기 남한 관광객들이 평양 근처를 간다든가 묘양산을 가려면 평양을 거쳐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강산은 지금 평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나마 맨 처음에 관광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육로로 가는 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육로에는 휴전선이 거해져 있고 지뢰밭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크루즈를 들여와서 100길로에서 관광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점은 정정명 회장님의 고향하고도 가장 가까운 데고 당신께서
학생 시절에 네네. 소풍을 가던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러한 추억도 있었고요. 아,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맞아 떨어졌던 네네.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 이제 그 남북 역사상 최초로 민족 간의 관광 교류 확대와 또 북한의 외화수 입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 첫 시작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많고 많은 산 중에 또 금강산에 이렇게 또 추천도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네. 근데 금강산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 정말 살림이 어려웠을 때요. 맞아요. 고난의 행군 때요. 정말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은 10년간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었고요. 또 그러면서 금강산을 개방을 해야 될 텐데 네. 아무래도 북측 주민들하고 이 남측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강산 그래도 이렇게 좀 격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광객은 받아들이되 자기네들 주민들하고 좀 격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플러스 아주 아름다운 산이고. 그래서 금강산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의 힘은 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강산이요. 네. 왜냐하면 당장 뭐 지뢰밭도 있었던 뭐 DMZ를 지나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생각해도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확정을 했나 이런 네. 또 생각도 드실 상황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다든가 그런 상황도 좀 있었죠. 힘들지 않았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아유,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북한에도 남한 관광객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한 거길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하나도 없었고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 갑자기 어느 날 탑다운으로 해서는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떤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여권을 가져가야 될지, 뭐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될지, 네. 이게 외국인지 국내인지,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뭐가 정의 내려진 게 없었네요. 정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네요. 다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당국자들 관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관광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좀 약하셨고요. 없죠. 예, 못 또 가봤으니까. 우리는 남한 국민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네. 관광이라는 건 왜 가죠? 우리 즐겁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행이잖아요. 예,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데인데 거길 가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예. 걸 또 다 해야 되고 네. 지금, 혹시 내가 뭐 네. 실수하진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부담감도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예.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장을 할 텐데 지금도 그 당시 어렵게 금강산을 찾아주셨던 관광객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딱 남한으로 넘어오시면은 어떤 분이 휴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셨으면은 그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얘기죠. 내 돈을 지불을 하고 예. 가는 관광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산을 가려면은 이제 가령 몇 미터를 올라가면 중간 쉼터가 있고 몇 미터를 더 가면 화장실이 있고 그런 걸 표시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군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그 정보를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줄 잘 가지고 일일이 재려고 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군사 지역에서 왜 재고 있냐? 재고 있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좀 이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는 정말 수많은 대화, 그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네. 하나씩 풀어가게 된 거죠. 야,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예, 저는 예. 왠지 뭐 금강산 그 관광을 갔다가 심장병 만나서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 지금은 뭐 못 가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금강산을 이제 엄청 많이 오르고 내렸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금강산은 뭐 수백 번 올라가도 좋죠. 저는 네. 어느 날은 2번씩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우와.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금강산에 뭐 여러 좋은 그쪽에서는 로정이라고 그러죠. 네. 좋은 로정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이제 그 코스가 되겠죠. 등반 코스죠. 예. 그러니까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물상에도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구룡면에도 가고 네네. 또 관광객들은
그 이외에 뭐 3.1포라든가 해금강이라든가 동석동이라든가 내금강이라든가 정말 갈 곳이 많죠. 아, 지금 입에 다 못 담으실 정도로. 그럼요. 네, 30개 굉장히 코스를 많아 뭐 보여요. 다 말씀드리기가 네네. 쉽지 않죠. 계절 중에는 어디가 가장 이쁜가요?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이쁘죠. 다 이쁩니까? 네,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이쁜데 꼭 한번 가야 된다면 다 보시는 눈이나 아니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려지긴 네네. 하겠지만은 금강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절마다 다르죠. 네네. 예. 그래서 금강산이 이제 봄이 되겠고 여름에는 복례산, 네. 지금철에는 이제 풍악산,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럴 것 지금 같아요. 가면요. 예.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뼈대가 남아있다 그래서 개골산이라고도 그러고 눈이 많이 쌓여서 설봉산이라고도 그러죠. 네네. 그래서 꼭 굳이 뭐 딱 한 번만 하자면은 그래도 이름이 금강산인 그렇죠. 봄이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 계절도 좋죠. 나머지 계절도 물론 다 가보셔야 되고요. 저도 고성 쪽에 가서 네. 그러니까 금강산 거의 끝자락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강원도 고성 가서 보면은 네. 이제 그쪽에서 배가 출발했었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동해에서 출발했었죠. 네, 동해 쪽에서. 그리고 예. 속초에서는 이제 설봉호라고 쾌석선이 출발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잠깐만 봐도 좀 뭔가 감회가 새롭고 아름다워 보였던 기억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는 송희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북한 분들이 금강산 그러니까 북한 분들 자체 이제 금강산이 많이 허락이 됩니까? 북한 분들은 자주 다니세요, 거기를? 북한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금강산 그 예쁨을 직접 보고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저런 그 예쁨을 이제 TV로만 봤어요. 그래서 뭐 12,000 뭐 벙우리에 뭐 무슨 외금강, 내금강, 뭐 구룡폭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네네. TV로만 배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진 못했다는 가서는 얘기네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황현희 씨처럼 네. 제가 이제 고성에 가서 금강산을 이제 배 타고 제일 끝자락을 보고 왔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언제면은 저 금강산에 마음대로 가서 구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자체도 이제 허락이 되지 않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저희가 좀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북한의 그 금강산 관광지를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위수 구역이었어요. 아예 가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출입 금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한민국 그 관광객분들이 그쪽에 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금강산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의 이 누적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전에는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라고 저희가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와. 근데 이제 실제 관광객은 우리나라 분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좀 다른 나라 분들도 계셨던 건가요? 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8년에 이제 7월에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금강산을 찾아주신 관광객 수만 195만 명이 있어요. 195만 네, 명. 와, 195만 진짜 명인데 많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외국 분들은 좀 사실 좀 작았어요. 아. 제가 통계에 지금 기억나는 게 12,900명 정도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195만 명 중에서 1%라고 하면 19,500명, 약 2만 명은 됐어야 될 텐데 네네. 훨씬 모자르는 그러네요. 거죠. 그 의미는 99%가 남한 관광객들이 네. 있던 거죠. 그리고 실향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실향민들도 제법 많이 가셨죠.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남한 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북한을 못 가시고 좀 북한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금강산 관광에 그 단순히 금강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네. 음식이나 뭐 이런 네. 것도 유명할 것 같아요. 예. 네, 금강산도 이제 식구경이니까. 그래야 그 말이 네네. 있죠. 금강산도 네네. 식후경이란 말. 식후경. 네. 그렇죠. 네. 먹는 게 중요하죠. 네. 여행에서 예. 먹는 거 빼놓으면은 네. 네, 안 되겠죠. 예. 그 어떤 걸 드셨어요? 일단 가서?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 꼭 드시고 싶은 것이 금강산에는 옥류관, 평양 옥류관 분점이 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좀 작을 뿐이지. 옥류관이랑? 예. 우와. 그래서 자리가 한 500석에서 몇 자리 빠진 자리인데, 그러니까 한 500분이 한꺼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엄청 네. 크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평양냉면을 드실 수가 있고 또 녹두지짐이 아주 맛있거든요. 아. 녹두지짐. 네, 녹두지짐. 원래 냉면에 지짐 먹어야 되고 네. 야간 느낌이. 그리고 예. 또 평양 온반도 아주 맛깔스럽고요. 네. 거기다 이제 금강산의 특징이었던 옥수수 막걸리.
아, 북한에도 막걸리가 있나요? 그러면 옥수수 막걸리 정말 궁금해요. 아주 그 몰랐어요. 달콤하고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산에서는 뭐가 있죠? 바다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 자연산 해산물. 전복, 오. 광어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세숫대야 많아요. 자연산 광어. 예. 와, 진짜 크다. 그런 것들 또 성게도 많이 나왔고 네네. 성게 털게. 비빔밥, 예, 털게. 털게도 나왔고 그래서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했었죠. 야, 지금 뭐 생각만 해도 진짜 침이 침이 갑자기 지금 배가 좀 꼴깍꼴깍 고파지죠? 아, 네네. 그러네요. 네. 아, 빨리 좀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되던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난 2008년이었죠. 네. 관광객이셨던 박광자 씨께서 피살 사건을 당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죠. 네. 그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좀 네.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께서도. 예.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본사의 담당 중역으로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급하게 소방수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요. 네네. 네, 소방수로 투입이 돼서 그렇죠. 상황을 진화를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거기 총수장으로 있으면서 그 정말 거의 매일 북측하고 회의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막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사정은 북한은 계속해서 관광 재개를 원했었지만은 네. 우리 직 정부에서 계속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시작을 못했죠. 그렇죠. 왜냐면 피살 그런 사건이기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까지 왔고 네네. 사실 이게 피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고였습니다. 아, 사고라고 생각을 해야 긴 되나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길으니까 네네. 사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그 금강산 관광이 정말 어렵게 시작을 해서 네. 꼭 10년 차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됐고 얼마나 금강산 관광이 발전이 됐냐면 당일 관광도 있었고요. 와. 당일도 있었고 진짜? 네네. 관광객들이 내 차를 몰고서 직접 금강산에까지 오셨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패키지가 생겼군요. 예. 그래서 예. 집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태우고 먹을 거 싣고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스럽게 돼서 막 발전을 하려고 했던 참에 그런 사고가 터져서 중단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진짜 안타깝네요. 네네. 또 이제 평화머드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너무 바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강산 관광이 북한한테도 큰 이득이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남북 관계도 있지만 또 북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 또 현재는 이제 이런 강경한 태도를 이해하기 조금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북한한테는 금강산 관광이 과연 어떤 의미였나요?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네. 북한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도 물론 있었지만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수많은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을 감으로써 네. 북한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왜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배웠죠? 뿔도 나고 얼굴에 털도 나고.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예. 네. 그리고 와, 진짜. 북한 주민들은 미제 앞잡이라고 미제 그랬거든요. 앞잡이, 그렇게 승냥이. 배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승냥이요? 승냥이, 미제 네. 승냥이. 근데 실직 보니까 똑같은 말을 쓰고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민족이잖아요. 예, 한민족.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세계에 자기네들의 이미지를 개선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꼭 맨날 전쟁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많은 남한 관광객들이 가면서 NGO라고 있죠, 우리요. 예, 그런 단체에서 북한을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연탄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뭐 분유를 네네. 가져간다든가 정말 많은 일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금강산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대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이 가서 농사 기술도 이렇게 좀 전수를 하게 되고 문화교류도 있었군요. 네네. 네네. 또 사과 농장도 지어드리고 뭐 이루 다 열거하자면 정말 수십 수백 거의
그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면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주영 회장님 신발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요? 퀴즈처럼 맞췄고,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신발은 뭐 20년 동안 신어도 한 번도 이제 그 닳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막 유명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남북교류의 첫 번째 이제 발자국이었던 네. 이제 소를 이제 누르고 북한에 맞아요. 올라갔던 서로. 그 기억도 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1년 8월에 이제 북한이 남측 체류인원 전부 추방시켰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네. 중국 쪽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측의 뭐 관광객들 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우리는 더 저쪽으로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북한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2008년 7월 이후에 관광이 중단되고 이제 남한 관광객이 못 가게 되니까 본인들이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관광객을 데려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왜냐하면 외화가 노력을. 부족하니까. 예. 네네. 그리고 그 시설도 좀 활용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외국인들을 유치한 수를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굉장히 작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셨죠. 그 의미는 금강산은 역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남한 관광객들이 그럼요. 99%를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북한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그쪽 네. 뭐 예를 들어 다른데 뭐 마카오 네네. 사람이나 맞아요. 금강산에 대한 애틋함, 네. 애잔함 예.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남한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북한은 네. 꼭 기억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또 한반도에 어떤 효과가 올지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정정 회장께서 그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던 이유도 우리가 반도 국가긴 한데 섬나라보다 못하잖아요. 북한도 고립이 돼 있고 우리도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허리가 잘린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서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시작돼서 남북 간에 정말 평화가 찾아들고 관광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남북 관계가 쉬운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네. 어려운 상황에서 10년을 잘 해서 됐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자가용을 타고서 금강산을 갈 정도까지 사업을 발전시켜 놨었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릴 거라고 보고요. 네. 풀어야지만 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관광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중에 가장 풀기가 그래도 쉽지 않을까요?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문제를 못 푼다면은 남북 관계에 풀릴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 문제도 풀지 못하면 예. 다른 남북 문제도 어려운 거죠. 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군요. 굉장히 뭐 유엔 제재라든가 네. 미국의 생각이 지금 저희하고는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네. 북한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또 미국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섭섭하고 11년 동안 관광이 안 되고 금강산을 활용 못해서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잘 풀려서 북한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네. 우리 남한도 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남북한 주민들이 금강산에서 만나서 그 금강산 막걸리를 한잔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옥수수 막걸리 말씀하시죠. 옥수수 막걸리. 아, 너무 좋네요. 왜냐면 이거는 항상 보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네. 금방 꽃이 필 것 같다가도 꽃이 싸그라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과연 언제면 금강산이 봄날이 오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타깝잖아요. 이제 옥수수 막걸리 좋지만요. 네네. 도토리 술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토리 술 그거 새 완전 메뉴가, 유명해요. 업데이트 되었군요. 와, 예, 예.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제 관광이 그나마 유엔 제재에서 좀 제일 제재를 덜 받는 부분이 네. 관광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해결 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좀 귓가에 네. 좀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금강산 또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었고 그렇죠. 이 남북 문화교류의 공간이기도 했잖아요. 이 상징이 오래 정말 지속될 수 있게 남북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오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의 한뼘 뉴스 황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아주 비참하고 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아니, 학년의 앵커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에? 무슨 일이요? 지금 나한테 한송이 기자 무슨 일이냐고 좀 묻는 겁니까? 아니. 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한송이 기자가 저를 감원 이설로 속여 통일시대의 저 황현희를 남봉꾼, 이 바람둥이로 만들 책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한송이 씨는 제가 한뼘 뉴스를 맡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잘생겼다. 나한테 어떻게 오빠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얼굴은 북한에 가면 정말 원빈, 현빈, 장동건급이다. 라는 이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건 진짜라고요.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도 다 압니다. 뭐 그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원빈, 현빈, 장동건 팬클럽에서 저 죽인다고 난리예요. 가만 안 두겠다. 황현희 가만 안 두겠다. 좀 난리가 났습니다. 괜히 제 가슴에 바람만 잔뜩 넣고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아니, 제 말은 북한에 가면 황현희 씨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또 초롱초롱하고 있잖아요. 퉁퉁하고요? 부티나는 얼굴이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최고라니까요. 진짜라고요. 아유, 정말이니까 됐습니다. 제발 됐어요. 믿으세요. 조개 봐도. 저는 그렇게 간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송이 기자가 다시 한번 저를 북한 초미남으로 만들기 전에 오늘 한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잘생겼다고 해줬는데도 왜 난립니까? 북한에서 먹히는 얼굴이 어디 황현희 씨 뿐입니까? 조용해. 좀 착해 죽겠어. 아유, 참. 내 얼굴 아는데 내가. 네, 이효리 씨의 미스 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황현희의 한뼘 뉴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좀 상상을 해본 한뼘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북한에 가면 실제로 진짜 미남이 되나요? 미남이죠. 왜냐면 너무 웃긴데. 아니, 예. 너무 웃기는 게 아니라 네네. 북한은 이제 쌍꺼풀이는 그 남성분을 되게 좋아해요. 눈이 쌍꺼풀 있는 걸 좋아합니까? 네, 북한은 이제 쌍꺼풀이 없는 남자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황현희 씨 전체적인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네네네. 북한은 이제 평양 딱 가잖아요. 네. 평양역에 딱 내리면은 평양 여성분들이 사열 종대로 딱 서는 그런 얼굴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사열 종대입니까? 그렇죠. 횡대도 아니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그 매너.
이 몸에 배 있는 그 남한 남성들이 그 로망이 진짜 많아요. 아, 그 부드러움이나 그렇죠. 이 말투나 여자 뒤에다 그냥 여자만 달아도 그냥 쏙 갑니다. 밥 먹었어요? 아, 약간 이런 거. 정말 완전 심쿵이죠. 집이 어디예요? 예, 뭐 약간 이런 거. 진짜 예. 황은희 씨 유부남이죠? 유부남입니다. 저한테 들이대지 예, 예. 마세요. 예. 아니 그냥 얘기하고 뭘 들이대는 겁니까? 예, 예. 아, 어쨌든 미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원빈 씨나 장동건 씨가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죠? 어때요? 북한에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네. 그 장동건 씨라든가 현빈 씨는 네. 그 영화를 보면 항상 북한 보안원들이 영화를 이거 찍더라고요. 그 역할이 맞아요. 예, 그래서 많아요. 예. 북한에서 이제 북한 그 여성분들이 뭐라고 안 하면 아니 북한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데 왜 여기는 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저렇게 하냐 남남북녀가 맞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아, 아니 저렇게 북쪽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다.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정말 미안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가면은 조금 좀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송희 씨 개인적인 취향은 어때요? 어떤 남성상을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으로 네네. 김남길 씨. 네가 생각해도 웃기냐? 네네. 저 너무 큰 사람을 바라봤죠. 아, 아닙니다. 뭐 네네. 이상형인데요. 이상형은 네네, 얘기할 수 있죠.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존에 뭐 송희 씨가 북에 있을 때 이상형과 네네. 또 남에 있을 때 이상형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예, 트렌드도 바뀌고. 맞아요. 예전에 큰 눈, 뭐 코도 크고 막 이렇게 부리부리한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은 좀 선이 가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북쪽에 많은 그 쌍꺼풀 없는 눈 네.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좀 선호한단 말이죠. 뭐 박서준 씨, 뭐 류준열 씨 아까 말씀하신 김남길 씨도 약간 그런 네네네. 스타일이시고 어때요? 그건 저는 뭐 분위기 한국에 와서 이상형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땐 이민호 씨. 아, 네, 너무 부리부리한. 좋아했어요. 네. 멋지죠. 그래서 제가 황현희 씨가 이제 평양에 가면 인기가 네. 짱이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이민호 씨를 나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좀 말씀만이라도 예를 진짜 들자면. 감사하다는 네네. 말씀을 좀 진짜인데요. 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신감 가지세요. 네, 아유 열심히 네. 자신감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리터치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요즘 너무 좀 그쪽에 관심이 그 많으신 거 저는 아니에요? 약간 성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일단은 해야 돼. 일단 해야 네네. 돼.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너무 자본주의에 물이 든 거 아닙니까? 완전 자본주의.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성희는 자본주의 난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답이에요.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력이 이제 북쪽에서도 네. 그 남자의 경제력이 있으면은 또 외모도 더 달라 보인다거나 뭐 남자를 선택할 중요한 뭐 요점이 될 수가 있나요? 북한은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경제력이 네. 있어야 된다고요? 북한은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지 대학 추천받고 온 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한테 이제 돈을 투자해서 편한 직업을 지어서 이제 벌어먹고 살게끔 이렇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여성분이 그걸 지원을 해준다는 그럼요. 개념이군요. 그래서 우리 탈북하신 여성분들 중에 남편분이 이제 삼성 직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분이 이제 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그 남자분을 만나서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 그 연구원으로 이제 직접 취직까지 시켜온 사례가 있습니다. 와, 또 그런 거는 또 차이점이 그럼요. 있네요. 예. 이것도 북한 여성분들 만나면은 이제 네네. 한 자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상품 밀어줘요. 송희 씨도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김남길 씨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더 지원을 해서. 네네네, 그렇죠. 더 저도 좋은 뜨고요. 직업으로. 저도 뜨고요. 저도 뜨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네네. 미의 차이와 미의 기준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변해요. 같고,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도 또 변하죠. 네, 좀 많이 달라지는 것 네네. 같습니다. 송희 씨가 빨리 좀 좋은 분을 만나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남길 씨, 네, 방송 듣고 계시면 꼭 좀 연락 좀. 어머 세상에 큰일 날 소리. 어떻게 뭐 생활이 바뀌면 얼굴에도 차이가 느껴지듯이 네네. 문화가 다르면은 또 이제 외모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희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더 자주 만나고 더 네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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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